혹시 우유만이 칼슘의 전부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뼈 건강을 지키려면 무조건 우유를 마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불편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땐 우유를 얼마나 잘 마셨는데, 이젠 한 잔만 마셔도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예 우유를 끊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면서 이젠 칼슘을 제대로 못 챙기나 보다 하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유를 마시지 않아도 우리 식탁에 있는 익숙한 음식들만으로 뼈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거든요. 오히려 우유보다 더 부드럽고 소화도 편한 음식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70대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우유만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아예 끊었는데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골밀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우유도 안 마시는데 어떻게 골밀도가 좋아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식습관을 들어보니 답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하실 때 옆에 작은 멸치볶음을 꼭 곁들이셨대요. 그냥 한 젓가락 정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습관이 매일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뼈 건강은 특별한 무언가를 먹어야만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 그 속에 이미 답이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유를 마시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유제품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부드럽고 편하게 칼슘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음식들은 억지로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밥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이게 칼슘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실 만한 음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유 없이도 칼슘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음식들 함께 알아볼까요? 사실 칼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멸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멸치가 씹기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가 약하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러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멸치보다 훨씬 부드럽고 먹기 편한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혹시 두부 한 모에 얼마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두부 한 모에는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과 거의 비슷한 양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소화는 훨씬 편하죠. 특히 좋은 건 두부는 정말 다양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두부조림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점심에 된장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고, 저녁엔 두부전으로 드셔도 좋아요. 어떻게 드시든 다 맛있잖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부침용 두부보다는 찌개용이나 조림용처럼 단단한 두부가 칼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부를 고르실 때 조금 더 단단한 걸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부드러운 두부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단단한 게 조금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하세요. 아침마다 두부를 한 모 사다가 반은 조림으로 만들고 반은 그냥 간장에 찍어 드신대요. 간단하면서도 든든하게 칼슘을 채우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녹색 채소예요. 특히 시금치, 청경채, 케일 같은 진한 녹색 채소들이 좋아요. 이런 채소들에는 칼슘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런 녹색 채소들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채소들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물에 살짝 데치면 이 수산 성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칼슘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돼요. 그러니까 시금치나 무침 드실 때도 꼭 데쳐서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요즘은 청경채도 참 좋더라고요. 국거리로 넣어도 좋고 살짝 볶아 드셔도 맛있어요. 그리고 청경채는 시금치보다 덜 떫어서 먹기도 편하세요. 세 번째는 해조류예요. 미역국, 다시마국 같은 거 말이에요. 바다에서 나는 이런 식품들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요오드 같은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정말 좋아요. 특히 미역국은 우리가 워낙 자주 끓여 먹잖아요. 생일날도 먹고 평소에도 국물 생각날 때 끓여 먹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엄청난 칼슘 공급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마는 육수 낼 때도 쓰고 조림으로 만들어도 맛있고 쌈으로 싸먹어도 좋아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혹시 멸치는 씹기 힘든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땐 멸치 국물을 내서 드시면 돼요. 멸치를 직접 씹지 않아도 국물에 칼슘이 충분히 우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멸치국이나 멸치 육수로 끓인 찌개만 드셔도 칼슘을 챙기실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두부, 녹색 채소, 해조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들은 모두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드시던 것들을 조금만 더 자주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칼슘을 아무리 열심히 챙겨 먹어도 우리 몸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마치 물을 컵에 담는데 컵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칼슘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제대로 흡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될까요? 여기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바로 비타민 D와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칼슘이 뼈까지 제대로 전달돼요. 먼저 비타민 D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이게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비타민 D를 얻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바로 햇빛이에요.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자동으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요. 얼마나 쬐면 되냐고요? 하루에 딱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해요. 팔이나 얼굴 정도만 햇빛에 노출되어도 돼요. 그것도 꼭 한낮에 뜨거운 햇빛일 필요도 없어요. 아침 햇살, 오후 햇살도 다 좋아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에 물을 주신대요. 그게 딱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햇빛을 쬐시는 거예요. 특별히 운동을 하시는 건 아닌데도 골밀도 검사에서 늘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날씨가 안 좋거나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도 있죠. 그럴 땐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유리창을 통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그리고 겨울철처럼 햇빛이 부족한 계절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거든요. 이제 단백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예요. 칼슘이 벽돌이라면 단백질은 시멘트 같은 거죠. 둘 다 있어야 튼튼한 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고기는 씹기 힘들고 생선도 가시 때문에 불편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단백질도 부드럽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두부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계란도 좋고요. 이런 음식들은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사 패턴에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엔 이렇게 드셔보세요. 미역국 한 그릇에 계란 프라이 하나, 그리고 두부조림 반찬을 곁들이는 거예요. 미역국에서 칼슘을 얻고 계란과 두부에서 단백질을 얻고 식사 후 잠깐 베란다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까지 챙기는 거죠. 완벽한 조합이에요. 점심엔 어떨까요? 시금치나물 반찬에 생선구이나 두부찌개를 드시면 좋아요. 저녁엔 청경채볶음에 달걀국을 곁들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루 세 끼를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 다 충족돼요. 특별한 걸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다 어떻게 챙겨 먹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실 필요 전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처음엔 딱 한 끼만 바꿔보는 거예요. 하루 3끼 중에서 가장 편한 한 끼를 선택해서 거기에만 오늘 배운 음식들을 추가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 식사를 바꿔보시겠다면 평소에 드시던 밥과 국, 반찬에 두부조림만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니죠. 그냥 반찬 하나 더 올리는 정도예요. 혹은 저녁에 국을 끓이실 때 평소에 된장찌개 끓이시던 걸 오늘은 미역국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크게 부담스러운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냥 국 종류만 바뀌는 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아침 식사에만 두부를 추가하셨대요. 그것도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정도만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지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엔 저녁에 미역국을 자주 끓여 드시기 시작하셨고요.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가시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 마음으로 편하게 하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금방 반응한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어떤 변화냐고요?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뻐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허리가 좀 덜 아픈 것 같네. 이런 느낌이요. 사실 이게 정확히 칼슘 때문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예전보다 좀 더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릎이 덜 시큰거린다거나 다리에 힘이 좀 더 생긴 것 같다거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턴 더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한 끼만 바꿔보세요. 내일도 그렇게 하고 모레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 주엔 자연스럽게 2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끼를 유지하되 좀 더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느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실제로 건강 습관이라는 게 그래요. 단기간에 확 바꾸는 것보다 작은 변화를 오래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했다가 그 다음 주에 다 포기하는 것보다 석 달 동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100배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날은 바빠서 못 챙길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입맛이 없어서 평소만큼 못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땐 오늘은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내일 다시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한 끼만,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뼈 건강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해요. 우리가 주는 신호에 금방 반응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요. 이 시간이 되면 영양분이 들어오는구나 하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소화기관이 미리 준비를 해요. 소화액도 분비하고 장도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이게 바로 몸의 리듬이에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좋은 습관을 주면 몸이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만의 건강한 리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3가지예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햇빛,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움직임.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약보다 더 큰 힘이 돼요. 먼저 규칙적인 식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꼭 정확히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1시간 정도 차이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대략 비슷한 시간대에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은 7시에서 8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시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해요. 그리고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안 먹어야지 이러시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특히 칼슘 같은 영양소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꾸준히 공급해줘야 해요. 입맛이 없으시면 양을 줄이셔도 괜찮아요. 반 공기만 드시거나 국물이라도 드시는 게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두 번째는 햇빛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햇빛을 쬐셔도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것도 리듬이 중요해요. 매일 아침 또는 매일 점심 식사 후처럼 일정한 시간에 햇빛을 쬐시면 좋아요. 그러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비타민 D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9시쯤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세요. 딱 15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그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으시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은 날엔 우산을 쓰고라도 나가신대요. 그렇게 20년을 하셨는데 80세가 넘으신 지금도 골밀도가 정말 좋으시대요. 꼭 산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베란다에서 화초 돌보기, 마당 쓸기, 빨래 널기, 뭐든 좋아요. 그냥 매일 비슷한 시간에 햇빛 아래 잠깐이라도 나가시는 습관을 만드시면 돼요. 세 번째는 가벼운 움직임이에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가벼운이라는 단어예요. 무리하게 운동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무리하면 몸에 무리가 가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집안을 걸어 다니실 때 조금 더 의식적으로 걷기, 계단이 있으면 천천히 한 층만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에 몇 번씩 하기. 이런 것들이요. 특히 걷기는 정말 좋아요.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거든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침대에만 누워 계시면 오히려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강한 자극도 안 좋아요. 뛰거나 점프하는 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딱 적당히 편하게 걸으시는 게 최고예요.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내 몸이 편한 만큼만 걸으시면 돼요. 그것도 한 번에 다 걸으실 필요 없어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 매일 조금씩 햇빛, 가벼운 움직임. 이게 바로 몸이 좋아하는 리듬이에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하셔야 해요. 오늘 햇빛 쬐었나? 오늘 걸었나? 이렇게 체크하시면서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몸이 그 리듬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알아서 건강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칼슘을 잘 흡수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약이나 보조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의 힘을 믿고 키워나가는 거요.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나와요. 자, 여기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건 결국 이거였어요. 우유를 마시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음식들만으로도 충분히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였죠. 두부, 녹색 채소, 해조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밥상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냥 조금만 더 자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햇빛 10분, 이것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햇빛이 없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니까요. 매일 아침이든 점심이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시거나 창가에 앉아 계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끼만,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저녁 미역국 한 그릇 끓여보시는 것도 좋고 내일 아침 두부조림 하나 더 올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완벽하게 했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석 달, 넉 달 동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대단해요. 60년, 70년, 어떤 분은 80년 넘게 우리를 지켜온 소중한 동반자예요.
가끔은 아프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 몸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사랑이에요. 좋은 음식 조금, 따뜻한 햇빛 조금, 편안한 움직임 조금.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길을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함께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햇빛 쬐기, 저녁에 미역국 끓이기, 두부 한 모 사오기. 뭐든 좋아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거예요. 한 달 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즘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덜 뻐근한데? 이런 작은 변화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낸 변화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 내가 꾸준히 했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나도 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힘으로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